자, 그래서 오늘은 조합 얘기 좀 해볼게요. 조합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 순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순서 상관이 없다. 10명 중에 청소당번 2명을 뽑는다. 이런 경우죠. 누구를 먼저 뽑아도 관계가 없습니다. 해서 얘네들은 묶어서 하나의 경우로 봐야 된다는 거. 순열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나눠요. R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왜? 자,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조합하는 경우, 순서에 상관없이 R개를 택하는 경우, 이때 R 팩토리얼로 나누는 이유는 뽑힌 아이들이 어떻게 배열이 돼도 전부 다 한 가지 경우로 보기로 했으니까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A, B, C, D 5명 있는데 그 중에 3명 뽑을게. 그럼 A, B, C 뽑히는 경우, C, B, A 뽑히는 경우, 뭐 C, A, B 뽑히는 경우, A, C, B 뽑히는 경우 몇 가지 경우 있을까? 6가지 있겠죠. 이건 전부 다 누굴 의미하는 거야? A하고 B하고 C 3명 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해서 4명 중에 3명 뽑는 경우의 수 4P3 얘를 누구로 나눈다? 3팩토리얼로 나눈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뽑혀도 같은 하나의 경우로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요. 관련된 공식들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런 거. N개 중에 0개를 뽑았어. 한 가지죠. 아무도 안 뽑는 경우 한 가지. 됐지?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NCN. N개 중에 N개를 다 뽑습니다. 6명인데 6명을 다 뽑아. 그럼 뭐야? 6명 다 뽑는 거 하나만 있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N개 중에 1개 뽑아. 5명 중에 1명 뽑아요? 그럼 몇 개 있어? 5개 있겠지? NCL은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2번 문제 잘 보세요. 잘 봐. 내가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화장실 청소를 2명 뽑을 거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4명을 쉬게 할 거야. 랑 같은 표현입니다. 실제로 계산해봐도 똑같이 나와요.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했다라고 보시면 돼. 6명 중에 2명을 선택할래? 아니면 6명 중에 4명을 버릴래? 요거죠. 버리는 경우의 수와 선택하는 경우의 수 일치합니다. 이때 되는 표현 NCR이 NCN-R과 같다. 요거 되게 중요하겠어요. 별표 2개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적어도 있을 때 여사건 이용해서 문제 풀고 똑같아요. 그 다음 특정한 것을 뽑는 경우 있죠. 특정한 것을 반드시 뽑는 경우 그때 뭐해? 그냥 뽑아놔. 뽑아놓고 남은 애들 중에 남은 애들 뽑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도형으로 관련돼서 얘기를 해주는데 직선 같은 경우 그리고 싶다. 어떻게 하니? 점 2개 찍어서 이으면 되게 직선이지? 그지? 그럼 점 중에서 몇 개를 뽑겠다? 2개를 뽑겠다. 해서 이으면 그게 직선. 삼각형은요? 몇 개의 점을 찍으면 돼? 3개의 점. 그럼 점 중에서 몇 개? 3개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점부터 선택을 해도 어차피 그리는 삼각형의 모양은 일치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의 개념으로 가고요. 평행사변형. 옛날에 여기 있는 그림들이 문제 좀 많이 나왔는데 요즘엔 안 그런 것 같긴 해요. 평행사변형 같은 경우 가로선이 있고 세로선이 있을 때 그때 가로선 전체 몇 개? N개 중에 2개. 세로선, 세로가 N개구나. 세로선 전체 N개 중에 2개. 얘하고 얘 뽑아. 가로선 전체 M개 있어. 그 중에 2개. 얘하고 얘를 뽑아. 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평행사변형의 개수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 2개, 2개씩 뽑아서 조합을 해주면 그게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그림 보면서 계속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뒤로 가보시면요. 문제 나오는데 일단 간단한 연산부터. NC3 무슨 뜻이야? N개 중에 순서 상관없이 3개를 뽑겠다는 거죠. 그럼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MP3 N개 중에 순서대로 3개를 뽑을 거야. 근데 3개를 뽑은 것들이 위치 바뀌어도 어차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N, N-1, N-2 얘를요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게 20이네요. 됐죠? 자, 조금 길겠죠? 네. 화이팅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하세요. 머리를 좀 써. 잘 봐. 3개 곱한 형태로 나와 있어. 이거 6이야. 120이잖아. 그지? 120 소인수 분해해봐.
60 곱하기 2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30 곱하기 4라고 쓸 수도 있다. 맞아? 30은 10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쓸 수도 있다. 이거 5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라고 쓸 수 있다. 자, 보세요. 둘이 곱하면 6이죠. 6, 5, 4네요. 됐어? 6 곱하기 5 곱하기 4네요. 자, n에 누가 오면 얘랑 똑같아질까? 6이 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6. 실제로 3차 방정식을 안 풀고 이렇게 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내림차순 정리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요령도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2번은 마찬가지죠. NC3 N, N-1, N-2 이거를 3팩토리얼로 나눈 거야. 얘랑 NCO N, N-1, N-2, N-3, N-4까지 됐죠? N-4까지 이거를 5팩토리얼로 나눈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 숫자가 너무 복잡하고 길어. 그래서 앞에서 봤던 별표 2개 쓴 성질을 갖고 옵니다. 뭐였어요? NCR은 뭐와 같다? NC N-R과 같다. N개 중에 R개를 선택한다는 말은 N개 중에 R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버린다의 개념이랑 똑같아. 맞니? 그럼 NC3과 같은 건 무슨 뜻일까? NC N-3과 같은 표현이겠죠. 이게 누구? NC5랑 같다면 N에 누가 오면 돼요? 8이 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8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의 반대 같은 뜻, 같은 경우의 수 8개 중에 5개를 버린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택하냐 어떤 거를 버리냐 경우의 수는 똑같이 나옵니다.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자 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것들을 한 번씩 쭉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면 이제 2번 계산하법 또 나왔네요. 12CR은요 12CR-4를 만족하는 알값 구하시오 나와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 12CR은 12C 12-R과 같다. 이렇게 바꿨을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이 같은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R 빼기 4가 12CR과 같다. 이 R은요 8 아닌데 16 R은 8과 같은 애네요. 이렇게 전체 중에 몇 개를 선택했다 몇 개를 버렸다. 같은 경우의 수야. 우진아 하지마.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남자 10명, 여자 8명으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남자 셋, 여자 둘을 대표로 뽑지. 대표 남자 10명 중에 몇 명? 3명을 대표. 누구 먼저 뽑아도 관계없어.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의 개념에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조합 쓰는 거야. 10C 3 됐어요? 10C 3 남자 뽑는 경우. 여자는 8명 있죠? 그 중에 몇 명 뽑아? 대표 2명 뽑아요. 됐죠? 그 다음 뭐 할까? 곱할까? 더할까? 이 둘이 더할까요? 곱할까요? 곱해도 돼? 곱해요? 왜 곱해? 왜 곱해? 왜 곱해요? 동시에 일어나잖아. 남자 3명을 뽑고 연이어서 여자 2명 뽑는 거죠. 연이어 뽑는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곱합니다.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남자애들 예를 들면 남자애가 A, B, C 뽑혔어. 여자애가 D하고 E가 뽑혔어. 이런 경우 남자애 A, B, C 뽑혔어. 여자애가 D, F, G 뽑혔어. 이런 경우 남자애가 A, B, C로 뽑혔을 때 여자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82잖아요. 됐지? 곱하겠네 당연히. 자, 계산 어떻게 돼요? 10C3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요 3팩토리얼로 나누죠.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그 다음 8C 8 곱하기 7을요 2팩토리얼로 나누죠.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숫자 좀 크게 나오죠. 그래요. 크게 나온 게 맞아. 3360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이런 식의 문제. 2번 마찬가지. 1학년 7명, 2학년 5명 중에 3명을 뽑는데 3명 모두 같은 학년일 경우의 수. 그럼 첫 번째 1학년만 뽑히는 경우. 1학년만 뽑히는 경우. 자, 1학년 전체 몇 명? 7명 중에서 몇 명을 뽑겠다? 3명을 뽑겠다는 거지. 몇 가지 경우의 수 있어요? 7, 6, 5를 3, 2, 1로 나누면 되겠죠. 몇 가지? 35가지. 됐죠? 상민이 보고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2학년만 뽑히는 경우. 2학년 전체 몇 명인데? 5명이지. 5명 중에 3명만 뽑히는 경우 5, 4, 3분의 3, 2, 1. 여기서 잘 보세요. 자, 3만 나눈다? 이거 뭐랑 같게? 5, C, 2와 같습니다. 그죠? 5명 중에 2명 순서대로 세워 2팩토리얼 나눠. 그죠? 그래서 5 빼기 3, 5C, 2와 같은 결과가 나와. 앞에서 말했던 성질 얘기 다시 한번 했어요. 자, 약분하니까 몇 가지? 10가지 되겠죠. 자, 둘이 어떻게 할까? 더하죠. 왜? 1번처럼 1학년만 나올 때 2번처럼 2학년만 나올 때 각각 따로따로잖아. 해서 더합니다. 안 어렵죠? 이런 내용들. 자, 뒤로 가서 특정한 것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서로 다른 색 10개 있어요. 앞에 보시고. 자, 10개 있어. 서로 다른 색깔 공 10개 있는데 4개를 꺼낸대. 특정한 색의 공이 2개가 반드시 포함되고 싶어요. 특정한 색이 누군지 나도 모른다? 뭐 여기서 말하는 거 뭐 빨강, 파랑 이렇게 2개는 무조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그 2개 공을 일단 뽑아놔. 이렇게 뽑아놓은 거야. 그럼 남은 공 몇 개 있어? 10개 공 있었으니까 특정한 거 2개 이미 뽑아놓으세요. 그럼 몇 개 남아있어 공? 8개 남아있지. 그지? 자, 4개를 꺼낸다고 했는데 이미 2개 뽑아놨지. 그럼 몇 개만 뽑으면 돼? 2개만 뽑으시면 되겠죠. 그럼 전체 남은 8개 중에 몇 개 뽑겠다? 2개 뽑겠다 하시면 되겠네요. 82. 됐죠? 8 곱하기 7을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네요. 28가지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괜찮죠? 특정한 2개를 뽑는 경우니까 뽑아놓고서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A, B, C를 포함한 15명 중에서 6명의 핸드볼 선수 선발하는데 A, B는 선발하고 C는 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럼 A, B, C 포함해서 15명 있잖아. 그럼 봐봐. 밑에서 볼게. A, B, C 있고 15명이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4. 됐죠? 이렇게. 점점점. 자, A, B는 선발했으면 좋겠대. 그럼 A, B를 뽑아라 이거야. 얘네는 뽑아라. C는 뽑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 그럼 남은 애들 몇 명 있어요 지금? 12명 있지. 그럼 남은 12명 중에 몇 명? 이미 2명 뽑아놨네. 4명 뽑으면 되겠죠. 왜? 6명 뽑을 건데 이미 2명 뽑아놨잖아. 그럼 남은 애들 중에 4명만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자라는 거예요. 4팩토리얼로 나누죠. 숫자가 좀 큽니다. 네, 크게 나오네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가서 적어도 있는 문제들
적어도 있는 문제들 여사건 이용해서 푸시는 게 좋겠죠. 왜? 경찰관과 소방관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그럼 이 얘기야. 4명을 뽑으니까 경찰이랑 소방관 있을 때, 경찰 하나, 소방관 하나 있을 때, 경찰 2에 소방관 하나 있을 때, 경찰 3에 소방관 하나 있을 때, 이렇게. 아닌데? 전체 10명 중에 4명이니까 뭐야? 이렇게. 4명이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구나. 경찰 1명 있고, 소방관 3명 있고, 이렇게 4명. 경찰 2에 소방관 2명, 이렇게 2명, 4명. 경찰 3에 소방관 1명, 이렇게. 다른 경우의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그럼 이거 다 써야 돼. 그냥 앞에 보세요. 이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럼 경찰관 1명 뽑으니까 4명 중에 1명 경찰 뽑고 소방관 6명 중에 3명 뽑아라. 이렇게. 또 경찰 4명 중에 2명 뽑고 소방관 6명 중에 2명 뽑아라. 이렇게. 그 다음 경찰관 4명 중에 3명 뽑고 소방관 6명 중에 1명 뽑아라. 이거 다 계산하시오라는 거야. 그죠? 근데 얘 시점을 바꿔서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전체 경우에서 전체 10명 중에 4명을 선택할 건데요. 선택할 건데 경찰만 뽑히는 경우, 경찰만 뽑히는 경우, 소방관만 뽑히는 경우, 요거를 빼자는 거야. 이 3개 구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 숫자도 크게 나오니까 여기 아무래도. 그럼 전체 10명 중에 4명을 뽑을게. 거기에서 경찰관만 뽑히는 경우 4명 중에 4명, 경찰 4명 중에 4명 다 뽑히는 경우, 소방관 6명 중에 4명을 다 뽑히는 경우를 뭐하자? 빼자는 거죠. 이렇게. 됐지? 요렇게 될 때와 요렇게 될 때를 빼자. 이게 여사건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 됐죠? 자, 계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입니다. 조심하세요. 자, 뽑는다, 선택한다야. 근데 여기서 나열한다가 들어왔어요. 일렬로 나열한다는 거야, 배열한다는 거야. 여기서는 순서가 있다, 없다?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 주셔야 돼. 단순히 뽑는 건, 다시 말해 선택하는 거는 순서 상관이 없어. A 선택하고 B를 선택하든 B하고 A를 선택하든 여기선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나열을 하게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순서가 생겨. 자, 봐봐. 끊을게요. 뽑아서 끊겠습니다. 남자 6, 여자 4명 중에 남자 3명하고 여자 2명을 뽑을 거야. 뽑는 경우에서 어떻게 돼? 남자 6명 중에 3명을 선택하고 여자 4명 중에 2명을 선택할게요. 됐지? 이건 선택하는 경우. 근데 얘네를 뭐 한대? 일렬로 세운대요. 나열한대요. 몇 명 뽑았니? 5명 뽑았죠. 5명을 나열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돼? 5팩토리얼. 됐죠?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 이렇게 됩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 계산할 때 공식 어떻게 쓴 건지, 얘네가 어떻게 나온 건지 정확하게 보셔야 돼. 단순히 뽑는다 해서 나열까지 합니다. 그죠? 앞에 있는 거는 뽑는 경우의 수, 얘네를 뭐해? 나열하는 경우의 수. 5팩토리얼까지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야. 어렵지 그러면? 2번 마찬가지. A, B를 포함한 7명 중에 4명을 뽑는데, A, B를 포함한 7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그래서 세울 때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죠. 그럼 뽑을 때부터 생각을 해. A는 포함되게 뽑고요. B는 포함되지 않도록 뽑아볼게요. 됐어? 그럼 전체 몇 명이야? A는 포함되고 B는 포함 안 되니까 A는 이미 뽑아놨다 이거야. B는 안 뽑을 거니까 아예 후보에서 제외. 그럼 전체 몇 명? 5명 중에 몇 명을 뽑는다? A는 하나 뽑아놨어? 그럼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은서 봤지? 봤어요? 왜 53인지 알겠어요? 네. 전체 7명인데 A는 뽑을 거고
뽑아놨고 B는 뽑으면 안 돼. 명단에서 지워버려. 그럼 몇 명 남아? 5명 남아. 그 중에 4명을 뽑는데 A는 이미 뽑아놨으니까 3명이죠. 됐어요? 몇 명 뽑았어? 4명 뽑았지. 4명 뭐 한다? 일렬로 배열한다. 뽑아서 일렬로 세우니까. 그래서 4팩까지 가야 됩니다. 얘는 뽑는 경우의 수, 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 뽑아서 나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차이 났던 거? 자, A, B 있고요. 7명이 있어요. A는 포함이 되고 싶어. A는 뽑아 놓을 거야. B는 포함되지 않아. 안 뽑을 거야. 그럼 몇 명 남어? 5명 남죠. 그 중에 4명을 뽑는다고 했는데 이미 A는 내가 뽑아놨으니까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3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뽑는 경우에서 5C3. 뽑아놓은 4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4팩토리알. 됐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써놓은 공식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들어오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예제 7번으로 가시면요. 두 함수 나와 있고요. x집합, y집합 나와 있고 f함수. 여기서 이거 봐. 요거 무슨 뜻일까요? x1보다 x2가 더 커. 그럼 x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보다 x2를 넣은 함수값이 더 크대. 이거 증가함수 표현이죠? 그죠? x가 크면 y도 크다. 증가함수 표현입니다. 물론 이게 증가함수, 여기까지는 그게 큰 의미는 없지만 증가함수 표현입니다. x값이 크면 y값도 커야 돼. 이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잘 보세요. 그림 하나 그려놓을게. 자, 여기 x집합. 자, 여기 y집합. x에 1, 2, 3이 오고요. 4, 5, 6, 7, 8이 옵니다. 잘 봐. 문제에서 원하는 그림의 형태는 이런 거죠. 3이 만약에 7이랑 대응이 됐어. 2는 4, 5, 6 3개 중에 하나 대응을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5에 대응을 했다 치자. 그럼 1은 어디로 가? 4한테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함수 몇 개니? 라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이해돼요? 또 볼게. 그럼 이런 경우 되는지 보자. 3이 6이랑 대응을 했어. 2가 4랑 대응됐어요. 1이 4랑 대응됐어.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이랑 맞아떨어져? 아니죠. 왜?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2 넣었을 때보다는 작아야 돼. 같아도 안 되잖아. 등호가 없으니까. 맞아? 그럼 이런 경우 물어보는 게 아니네. 그럼 하나 더. 3이 6이랑 대응이 됐어. 2가 7이랑 대응돼도 될까? 안 되겠죠. 그럼 이런 것도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럼 이거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까를 고민하겠죠.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일단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x값이 다르면 함수값도 달라. 그 얘긴 얘네 1대1이야. 맞아? x값과 y값이 다릅니다. 다. x값이 다르면 대응되는 y값도 다르게 나와. 1대1이야. x 하나에 y 하나만 짝을 지어야 돼. 맞냐?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y를 볼 거야. y집합의 원소를 몇 개 있어? 5개 있죠. 이 5개 중에 3개가 x랑 대응이 되겠지. OP3으로 갑니다. 적어놓으세요. OP3으로 갑니다. OP3으로 가. 그럼 잘 봐. 여기 있는 5개 원소 중에 3개를 내가 순서대로 배열을 한다라는 거야. 그럼 잘 봐. 만약에 5, 7, 8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7, 8, 5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8, 5, 7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색칠해 볼게. 내가 지금 선택한 3개 5하고 7하고 8 선택을 했다 생각을 해보자. 얘네가 x에 대응되는 3개의 원수라고 생각을 해볼게. 왜? x의 원수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봐봐. 얘가 이렇게 대응되면 문제에서 말한 조건과 맞아 떨어지는 거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무조건 8이랑 3은 대응돼야 되고 그 다음 7하고 2가 대응돼야 되고 1하고 5가 대응이 돼야 되죠. 그지? 내가 5, 7, 8을 뽑든 7, 8, 5를 뽑든 8, 5, 7을 뽑든 전부 다 가장 작은 애가 1이랑 대응이 되고 그 다음이 2, 가장 큰 애는 3이랑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이 만들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가지 있어? 이 6가지가 전부 다 하나의 함수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뭘 나눠? 3팩토리얼 나누는 거지. 됐어? 만들 수 있는 게 6가지 3팩토리얼 개만큼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결론? 5C 3을 의미하는 거죠. 아니야? 이게 바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겠네. 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에 대응이 되는 y 값을 보고서 경우의 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처럼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3팩토리얼로 나누죠. 이렇게 몇 개 있다? 10개 있겠네.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 10개. 끝.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y를 보고서 얘기를 했는지. x와 y 값 1대1 대응이니까 x 3개 있잖아. 그럼 y도 선택되는 애가 3개 있는 거야. 그럼 이 5개 중에 내가 3개를 선택하면 돼. 근데 순서에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몰라. 가장 만만한 순열을 일단 써놨어. 그래서 쭉 나열해봤더니 5, 7, 8이 오든 7, 8, 5가 오든 무조건 이 3개가 선택됐으면 작은 애는 작은 애랑 큰 애는 큰 애랑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럼 이 6개 전부 다 한 가지의 함수, 다음 그림과 같은 함수를 뜻하는 거네. 그래서 6개당 묶어서 전부 다 하나로 본 겁니다. 이게 조합의 개념이죠. 순서에 상관없이 3개를 뽑으면 돼. 뽑아 놓으면 가장 작은 애는 1과 가장 큰 애는 3과 대응을 시킬 거니까. 됐죠? 얼굴 말고 여기 달아. 얼굴 달아. 달아요? 달다는 슈가 있듯이 아니고 달아요. 리을비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평면 위에 7개의 점이 있는데 상민이 보고 있냐? 자, 7개 중에서 5개의 점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뭐야 이거? 네. 보겠습니다. 아마 알람이 와서. 네. 알람 껐어야 됐는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볼게. 점이 몇 개 있냐면 쭉 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지. 자, 봐봐. 여기 보세요. 앞에 그림 볼게요.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 점을 내가 찍어놨다. 자, 다음 점들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일까? 라고 물어보면 봐봐요. 이 2점 이으면 직선이지. 이렇게. 요 2점 이어도 직선이죠. 요 2개 이어도 직선이지. 요 2개를 이어도 직선이다. 요 2개 이어도 직선이고, 요거도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이고, 여기도 직선이고, 그죠? 여기도 직선이네요. 그지? 그럼 결론. 점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몇 개 선택하면 돼? 2개를 선택하면 돼. 누구를 먼저 선택해도 의미가 없죠. 그지? 여기서 만약에 앞에 있는 이 점을 먼저 선택하고 뒤에 있는 이 점을 선택했다 해서 만들어진 직선과 뒤에 있는 점 선택하고 앞에 있는 거 선택해서 만들어진 직선이 같은 거잖아. 그럼 순서 상관없이 2개만 뽑으면 되죠. 그럼 점 7개 있으니까 7개 중에 나 몇 개? 2개만 딱 선택하면 만들 수 있는 점의 개수가 될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한번 꽈냈어. 뭐냐면 봐봐. 얘하고 얘를 선택할게요. 직선 만들 수 있다. 또 얘하고 얘를 선택할게. 직선 만들어. 얘하고 얘를 선택할게요. 직선 만들어. 뭐야, 다 똑같은 애지. 그지? 그럼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은 전부 다 뭐로 봐야 돼? 1개로 봐야 되겠죠. 아니야? 이 5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만드는 직선은 전부 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전체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에서 이 5개의 점 중에 2개의 점을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뺄게요. 그 다음 뭐 해줘? 플러스 1 붙여주면 되겠지. 왜? 전부 다 하나로 퉁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렵습니다, 요거. 요런 문제들. 봤어요? 됐니? 요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 자, 기본 문제는 바로 왼쪽에 있는 요거예요. 5개가 지 멋대로 흩어져 있을 때. 그때
직선 만들 수 있는 개수 OCE. 이게 가장 기본 문제야. 근데 일직선상에 있어. 그럼 여기 있는 5개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를 그냥 딱 빼버려. 그리고 전부 다 뭐라고 하면 돼? 하나의 직선이라고만 말해주시면 돼요. 해서 플러스 1 들어온 것까지. 요거까지 보셔야 돼. 자, 그 다음. 삼각형 만듭니다, 이번에. 자, 또 밑에다가 간단한 예 한번 들어볼게요. 자, 점을 5개 이렇게 막 흩어 뿌려 놓을게요. 5개 뿌려놨다. 자, 이 점들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은 몇 개일까? 이런 거 있죠?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런 거. 아니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런 거. 아니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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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5개의 점 중에서 몇 개 선택하면 돼? 3개 선택하면 삼각형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 수 있는 개수. 이거죠. 경우의 수.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여기도 마찬가지. 점이 몇 개? 7개 있죠? 그럼 7개 중에 몇 개 선택하시면 된다? 3개를 선택해서 삼각형 만들면 된다. 근데 문제는 삼각형을 못 만들 때가 있어. 언제냐? 요 밑에 있는 4개 중에 3개의 점을 선택했을 때. 봐봐. 하나, 둘, 3개 선택했습니다. 삼각형이야? 아니지. 그럼 밑에 있는 이 4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삼각형을 못 만드니까. 그럼 플러스 1 해줄까요? 안 하죠. 왜? 아까는 전부 다 묶어서 하나만 보기로 했으니까 1을 더해준 거야. 근데 얘는 삼각형이 없잖아. 끝이지 뭐. 됐죠? 왜 1을 더했는지, 그리고 여기서는 1을 더한다는 이유는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쉽죠? 넘어가겠습니다. 대각선 개수. 중학교 2학년 때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도형 파트 공부하면서 대각선 개수 구하는 공식을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뭐 2분의 막 해갖고 막 외웠을 거야. 그게 나오게 된 원리는 사실 여기서 좀 더 배우게 돼요. 그때는 그냥 닥치고 공식 외워야 했을 거다. 자, 뭐냐면 N각형이 있습니다. 볼록 N각형 대각선의 개수 구하시오 나와 있죠.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지. 육각형으로 좀 볼게요. 육각형이니까 점이 몇 개 있어? 6개 있지. 맞아? 그럼 6개 중에 내가 2개를 선택하면 뭐가 돼? 2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근데 문제는 대각선의 개수만 구하고 싶지. 그럼 여기 밖에 있는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빼야 되겠죠. 2점을 이어서 만드는 직선 여기도 있고 2점 이어서 만든 직선 이렇게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그죠?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지 지금? 이런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맞아? 그 중에 누구를 빼면 대각선이 돼? 요 외곽에 있는 얘네들 몇 개 있어? 6개 있죠. 6개 빼면 되는 거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야? 이 안에서 그린 대각선들이 되겠죠. 그럼 N각형이다. 그럼 뭐? NCE. N개의 점 중에 2개를 선택해서 직선 그릴게. 그 중에 이 밖에 있는 거 몇 개? N개를 빼면 되겠죠. 해서 공식으로 표현되면 N, N-1, 2분의 빼기 2분의 2N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통분해서 그럼 2분의 N 제곱 계산하면 빼기 3N 되겠습니다. 그래서 쓴 게 2분의 N, N-3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공식 한번 외운 경우는 알 거예요. 공부 좀 열심히 하셨던 친구들은 이렇게 원리로 나오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말하는 게 조금 애매해요. 중학교 때는. 그래서 이거 거의 그냥 공식으로 외워 아니면 한 삼각형, 사각형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막 유도해 주기도 하는데 어려운 내용이야 사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됐죠? 평행사변형 개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개수 한번 구해 보실게요. 7개의 평행선과 6개의 평행선이 서로 만나고 있는데 평행선으로 이루어지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이니까 이런 형태지, 이런 형태. 이런 거. 그죠? 이런 거지? 이런 거죠? 쟤 뭐하니? 쟤 뭐해? 뭐해? 쓰고 있어요. 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겁니다. 그럼 뭐야? 여기 왼쪽에 2개 있어야 돼. 위아래도 2개 있어야 돼. 그럼 여기 몇 개 있니 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7개 중에 2개 선택해. 얘네들이 만든 거야. 여기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죠. 6개 중에 2개 선택해. 그럼 뭐야? 얘네 만든 거야? 끝. 평행 4변형이겠지? 됐죠? 이겁니다. 쉽죠? 쉽죠? 왜? 어렵니? 잘 안 돼요, 혹시 여기? 얘기하셔도 돼. 왜? 방황하지 마세요. 수혜 왜? 왜? 어? 아, 졸려서 그래, 지금? 아, 너무 쉬워서 막 졸려? 요놈 보소. 천천히 갑니다. 그 다음 또 볼게요. 사각형 보시면 정사각형의 각변을 4등분해서 얻은 도형이고요. 이 도형의 선들로 만들 수 있는 사각형 중에 다음을 구합시다 나와있죠. 첫 번째 정사각형의 개수, 두 번째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의 개수.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얘도 무슨 공식이 있겠지 뭐 라는 거야. 얘도 무슨 공식이 있겠지. 뭐 공식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습니다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해. 어떤 상황이 있는지. 자, 먼저 정사각형을 찾으래. 아이고. 정사각형이 몇 개인지 찾아달래. 그럼 봐봐. 이거 정사각형이죠? 우진아 봤냐? 얘 정사각형이지? 그리고 얘도 정사각형이죠? 그지? 자, 또 지우고 얘기하자면 여기도 정사각형이죠? 그죠? 아니면 이 부분도 정사각형이죠? 이 부분도? 그지? 여기도 정사각형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 개수 어떻게 세야 될까? 생각을 해보시면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선 5개 있어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5개. 선 5개 있어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 고르면 이게 정사각형의 개수일까? 직사각형도 나오지. 이런 애들, 요런 애들. 얘하고 얘하고 여기하고 여기 선택했다 이 개념으로. 맞아? 그럼 정사각형만 딱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될까? 빼야 되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나눠서 생각하는 거 정도야. 넓이가 1인 정사각형 만들기. 이렇게. 넓이가 1인 정사각형 몇 개. 두 번째, 넓이가 4인 정사각형 몇 개. 세 번째, 넓이가 9인 정사각형 몇 개. 넓이가 16인 정사각형 몇 개. 이렇게. 한 번에 다 세버리면 헷갈린단 말이야 또. 그래서 이렇게 구간 나눠서 넓이가 1일 때는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넷, 몇 개? 16개. 이렇게요. 넓이가 4인 거 봅니다. 자, 여기 하나, 둘, 3개 됐죠? 그 다음 이렇게 4개, 5개, 6개, 7개, 8개, 9개. 9개 있네요. 여기다 세시는 거예요. 선생님 세는 게 틀렸잖아요가 아닙니다. 9개 되겠죠. 그 다음 넓이가 9인 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1개, 여기서 2개, 여기 3개, 여기 4개. 됐죠? 4개 이렇게. 그 다음 넓이가 16인 건 전체 1개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이게 정사각형 넓이 몇이요? 30개네요. 그럼 얘는 뭘 의미했죠? 만들 수 있는 모든 사각형의 개수를 다 말해준 거지. 그 중에 정사각형이 아닌 직사각형만 말해줘? 그럼 뭐 하면 돼 여기서? 30을 빼면 되는 거겠죠? 됐지? 이게 2번 답이겠네.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인지 상황을 명확하게 알고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경우의 수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떤 상황인지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 아시겠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중복 조합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개념 얘기만 잠깐 하고. 자, 봐봐. 중복 조합이 뭐냐면 조합인데 중복을 허용하는 것들.
조합인데 순서랑 상관이 없는데 중복돼도 돼. 이런 게 중복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과일 가게 갔어. 자, 과일 가게 갔어. 과일 가게 아니지. 과일 가게지. 과일 가게. 어머. 과일 가게를 갔어요. 요즘에 잘 나오는 게 복숭아 있고, 수박이 있고요. 자두콜? 요즘 자두철이잖아. 자두가 있네요. 자, 내가 여기서 과일을 5개 살 거야. 5개 살 겁니다. 상관없어요. 과일이 3종류 있더라고. 엄마가 과일 5개 사오래. 아무거나 사오래, 5개. 그럼 수박만 5개 사올 수 있지. 수박. 그지? 배달시켜야 되겠죠? 그럼 수박 2개랑 자두 3개 살 수도 있지. 여기서 문제. 수박, 자두, 수박, 자두. 위에 거랑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같은 경우죠.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할 때 순서가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어차피 사과 2통에 자두 3개인데. 그죠? 그럼 이 경우가 바로 뭐야? 조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내가 과일 5개를 사는 경우 조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순서 상관이 없으니까 수박 2개, 자두 3개. 중복해서 사도 되죠. 수박만 다 사도 되지.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도대체 내가 살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 있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돼. 이걸 다 써보면 너무 종류가 많잖아. 그래서 자, 3가지 종류가 있어, 과일이. 내가 칸막이를 쳐서 분류를 할 거야. 자, 칸막이를 쳐서 분류할 겁니다. 자, 3종류가 있으니까 칸막이가 2개만 있으면 분류가 돼요. 어떻게? 가장 왼쪽에는 복숭아를 놓고, 가운데에는 수박을 놓고, 맨 끝에는 자두를 넣을 거야. 이렇게 해서 잘 봐. 그림으로 그린다. 동그라미. 자, 이건 이 뜻이에요. 복숭아 1개, 수박 2개, 자두 2개 샀다는 뜻이야. 됐어요? 5개 산 거 맞지? 됐어? 자, 편하게 이렇게 기호로 볼게요. 그 다음 자, 이게 무슨 뜻일까? 복숭아 몇 개? 없어. 수박 3개, 자두 2개 샀다는 뜻입니다. 자, 또 볼게요. 자, 무슨 뜻일까? 복숭아 5개, 수박 없고 자두도 없고. 이 표현이에요. 자, 나 지금 뭐로 바꿨냐면 동그라미 네모 개념으로 바꿔서 얘기하고 있어. 이 네모는 편의상 칸막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과일의 종류를 구별해주는 칸막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잘 봐.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걸 보면서 내가 경우의 수를 만들어 볼 수 있다. 자, 봐봐. 전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있죠. 전체 7개 있는데 그 중에 네모의 위치, 처음에 올래, 여기 올래? 아니면 맨 끝에 올래? 몇 개? 2개를 선택해서 네모로 만들게가 되는 거야. 전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네모 처리할래 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들, 이렇게 계속 그림 그릴 수 있겠죠. 되니? 좀 더 부연 설명. 앞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이 있어요. 전체 7개가 있어. 이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내가 네모로 바꿀 거야. 그래서 3, 4를 네모로 바꾸면 무슨 뜻이에요? 복숭아 2개, 자두 3개 샀다. 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7C2, 얘가 바로 뭘 의미해? 3종류의 과일이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사게 되는 경우의 수를 의미하는 거죠. 자, 얘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도록 할 거고요. 얘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사실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아니야 왜 그래? 사실 중복조합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의 표현법이 있습니다. H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N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R개를 선택했다. NHR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어차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합, C로 바꿔서 표현을 해야 돼. C로 바꿀 수 있는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칸막이로 나눠서 생각하자의 개념이 되고요. 칸막이는 내가 몇 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3개의 과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3개의 과일 중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3개를 구별하기 위해서 칸막이 2칸을 친 거예요. 양 끝에, 가운데, 오른쪽 끝에 이렇게. 만약에 과일의 종류가 5가지였다면 칸막이는 몇 개를 쳤어야 될까? 4개를 쳤어야 되겠죠? 4개의 칸막이를 쳐야 5개의 과일을 분류할 수 있으니까. 해서 요거에 대한 내용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